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배의 오른쪽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단 한 번의 경고 신호도 없이 이미 간의 30%가 손상된 침묵의 살인자,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간 전문의로서 평생을 간 질환 연구와 치료에 바쳐왔습니다. 지난 23년간 서울에서 근무하며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제 진료실에 오셨다가 간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피부가 노래지거나 다리가 붓는 증상을 경험할 때쯤이면 이미 간 기능이 70% 이상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간은 엄청난 손상을 입으면서도 여러분을 완전히 편안하게 만드는 유일한 장기이며 바로 그것이 간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3개월 전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씨 할머니께서 정기 검진을 위해 오셨습니다. 기분은 좋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3km를 걸으셨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드셨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머니가 가족 중 가장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하고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에 지방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방간 질환 3단계였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한 수준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약 18개월 후에 간경화가 올 것입니다. 그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주 보는 현실입니다. 착한 분들, 책임감 있는 분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갑자기 자신의 간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실제로 간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의사들은 닭 가슴살을 먹으라고, 삶은 계란을 먹으라고,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조언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간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20년간의 임상진료와 연구 끝에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간을 보호하는 비밀은 고기나 계란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장 속의 박테리아를 먹이는 것입니다. 간과 장은 문맥이라는 직접적인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서 흡수되는 모든 것은 신체의 다른 어느 곳보다 먼저 간으로 직접 갑니다. 장내에 세균이 아프고 독성 화합물을 생성하면 간은 매일 독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내의 세균이 건강하고 한겸증 분자를 생성하면 간은 매일 약을 받습니다. 저는 지방간 질환과 초기 간경화를 앓고 있는 4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발견을 테스트했습니다. 특정 유산균 균주를 포함하는 발효 식물성 식품과 관련된 특정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12주 이내에 62%의 환자분들이 간 염증 지표의 극적인 감소를 보였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가 개선되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일부는 약물 복용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처방한 정확한 음식, 필요한 정확한 양, 최대간 보호를 위해 섭취해야 하는 최적의 시간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10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독립적이고 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 하나의 중요한 세부사항을 놓치는 것이 치유되는 간과 망가지는 간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며 저는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서울에서 23년 넘게 간 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있으십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러질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경고 신호를 간이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달 67세 이 씨 할머니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거의 서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배가 임신한 것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주. 골든타임을 놓치면 간부전이 그렇게 빨리 일어납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간 수치가 정상보다 10배나 높았습니다. 10배입니다. 완전한 장기 부전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이 씨 할머니는 모든 사람이 먹으라고 말한 것을 정확히 먹고 계셨습니다. 매일 구운 닭, 가슴살, 아침에 삶은 계란, 일주일에 2번 살코기, 소고기. 의사들이 추천하는 모든 고단백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간이 죽어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조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간은 근육과 다릅니다. 근육은 성장하기 위해 단순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간은 완전히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간은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필요합니다. 발효 식물성 식품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특정 균주의 유익한 박테리아입니다. 이러한 박테리아가 없으면 간은 지방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방이 축적됩니다. 딱딱해집니다. 염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염증은 최종 단계까지 거의 증상 없이 간 세포를 하나씩 천천히 죽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방간 질환을 앓는 2,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진찰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고기와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 환자분들이 종종 가장 심한 간 염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 환자분들은 전통 마을에서 된장, 발효 김치, 발효 채소를 먹고 살던 사람들의 간이 초음파 검사에서 2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간 지방 수치는 60%나 낮았습니다. 60%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내 세균과 간 건강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간 질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장과 간은 문맥이라고 불리는 직접적인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서 흡수되는 모든 분자가 이 혈관을 통해 즉시 간으로 이동합니다. 뇌에만 너무 많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서 장에 나쁜 세균이 가득하면 그 세균들이 독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이 독소들이 간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갑니다. 간이 그것들을 걸러내려고 하지만 과부하가 걸립니다. 간세포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지방으로 가득 찹니다. 재생을 멈춥니다. 하지만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들어있는 발효 식물성 식품을 드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좋은 세균들이 장에 자리를 잡습니다. 단세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담즙산을 제대로 분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을 통해 신호를 보내 간세포가 천연해독, 유전자를 활성화하도록 지시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초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간은 70%가 지방이었습니다. 70%입니다. 저는 그에게 90일 동안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간단한 목록을 드렸습니다. 된장, 매일 아침 2숟가락, 자연 발효 김치, 점심에 작은 그릇 하나, 발효 검은콩, 오후 간식으로 한 줌, 그게 전부였습니다. 3가지 간단한 발효식품, 90일 후 우리는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간 지방이 32%로 떨어졌습니다. 효소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는 15년 만에 가장 활력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발효식품이 특허를 받아 제약회사가 팔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무시해온 과학이었습니다. 이제 발효 식물성 식품이 여러분의 간이 기다려온 기적인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간 생검을 검사한 후에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단순히 하나의 장기가 아닙니다. 25만 명의 일꾼이 24시간 내내 일하는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일꾼들이 간세포이며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빨리 죽이는 하나의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의 이름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산화 스트레스가 공격할 때 간세포 안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포가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죽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연구 중에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고기와 계란을 먹는 환자들과 발효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간 염증 지표가 3배나 높았습니다. 3배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단백질이 아니었습니다. 발효식품만이 전달할 수 있는 특정 유산균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에는 약 100조 개의 세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장간축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간과 직접 소통합니다. 이것은 장에서 간으로 곧장 연결되는 혈관의 고속도로입니다. 장에서 흡수된 모든 것이 몸의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이 고속도로를 통해 먼저 간으로 갑니다. 이제 김치, 된장, 발효콩 같은 발효식품을 드시면 이 고속도로를 통해 유익한 병사들의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병사들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나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같은 이름을 가진 유산균 균주입니다. 이 특정 세균들은 간을 위해 3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첫째, 90일 이내의 염증을 60% 줄이는 단세 지방산을 만듭니다. 이를 증명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독소가 새어나가 간을 독살할 수 없도록 장벽을 강화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간세포에 신호를 보내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간의 자가청소 시스템입니다. 간세포가 질병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의 쓰레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강남구에서 오신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제 병원에 2단계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녀의 간은 30%가 지방 침착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는 계단 한 층도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복부가 부어 있었고 눈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했으며 혈액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의 4배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고기와 계란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매일 발효 식물성 식품을 드십시오. 이 여사님은 제 정확한 처방을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밥과 함께 된장 2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매일 점심에는 김치 반 컵을 드셨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발효콩 작은 그릇을 드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매일 3번 발효식품을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물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후 간이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지난달에 74세의 나이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 3층을 올라오셨는데도 숨도 차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간세포를 문자 그대로 재생시킵니다. 하지만 매일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은 예외 없이 매일 이 세균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간을 변화시킬 정확한 3가지 발효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정확한 양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발효된 된장입니다. 그냥 된장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전통 방식의 된장이어야 합니다. 이 된장 안에는 수십억 개의 고초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들은 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는 지금 여러분의 간에 형성되고 있는 섬유성 흉터 조직을 분해합니다. 정확히 2큰술을 따뜻한 물이나 국에 섞어서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왜 식사 전이어야 할까요? 이 시간에는 위산이 낮아서 이 유익한 박테리아의 73%가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식사와 함께 먹어서 거의 모든 프로바이오틱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파괴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지방간 질환이 너무 심해서 간 효소 수치가 정상 수치의 5배에 달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복부가 부어 있었고 눈에는 노란 기운이 돌았으며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기진맥진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숙성된 된장 2큰술을 점심 30분 전에 매일 드시라고요. 45일 이내에 그녀의 효소 수치는 61% 감소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초음파 검사 결과간에 지방 침착물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간경병과 간부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단순한 음식 하나가 그녀의 간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필수 음식은 발효 배추, 즉 김치인데 여기에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생것으로 저온살균하지 않은 것을 드셔야 합니다. 저온살균의 열은 장에서 단세 지방산을 생성하는 유산균을 죽입니다. 이 지방산들은 간으로 가는 주요 혈관인 문맥으로 직접 흡수되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분자를 차단함으로써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생김치 1컵을 드셔야 합니다. 점심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특별히 저녁이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깊은 해독과 세포 회복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에 프로바이오틱이 발효되어 정확히 이 황금 시간대의 장에서 최고 활성도에 도달하여 간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최대의 치유 화합물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간 전문의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는 세 번째 강력한 음식은 발효 두부, 즉 콩으로 만든 발효 음식입니다. 이것은 코직산을 생성하는 독특한 프로바이오틱 균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직산은 지방세포가 간 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직접 방지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작은 조각 4개, 약 80g을 아침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은 이른 아침에 최고조에 달하며 코르티솔은 간의 지방 저장을 촉발합니다. 발효 두부의 코직산은 이 특정 아침 시간대에 섭취하면 이 코르티솔 주도 지방 침착 메커니즘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내 박테리아는 간에 도달하는 염증 신호의 78%를 조절합니다. 제가 지정한 정확한 시간에 이 3가지 발효 음식을 드시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혈류를 통해 장에서 간으로 이동하는 염증 메시지를 다시 쓰는 박테리아 군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 의학이 아닙니다. 서양 의사들이 박테리아에 대한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무시해온 진보된 간 의학입니다. 지금 당장 이 3가지 음식을 적어두세요. 점심 전에 된장, 저녁 식사와 함께 생김치,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발효 두부. 이것들이 여러분 간의 새로운 가장 좋은 친구들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부터요. 이제 이 발효 음식들을 여러분의 간 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만드는 4번째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며 올바른 음식을 먹고 있을 때조차도 간 기능을 파괴하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지방간을 역전시키는 것과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효 음식을 언제 먹느냐가 그것들이 약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거의 아무 효과 없이 몸을 통과할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발효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3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후 이것을 발견했는데 그들 중 절반만이 간 효소 수치에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공한 그룹은 매우 특정한 시간에 발효 음식을 먹었고 그 타이밍이 소화 시스템에서 놀라운 무언가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발효 음식은 빈속에 아침 첫 식사로 다른 음식이 몸에 들어가기 최소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위가 비어 있을 때 pH 수치가 낮아서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가 소화산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박테리아는 살아서 활동적인 상태로 소장에 도달해야 합니다. 다른 음식,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생존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즉, 유익한 박테리아의 80%가 간을 도울 수 있기 전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2단계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제게 온 강남의 6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상당한 지방 축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매일 김치와 된장을 먹어 왔지만 간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습관을 검토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주 식사 중에 김치를 반찬으로 먹으며 밥, 고기, 다른 음식들과 섞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발효 음식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중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일과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김치 3큰술과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된장 2스푼을 타서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식단에서 다른 것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 6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42%나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그분은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반 컵을 마셔서 위를 준비시키세요. 5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발효식품을 드세요. 가장 좋은 조합은 설탕이 첨가된 시판 제품이 아닌 자연 발효, 김치 3큰술과 된장 또는 나이트도 2큰술입니다. 정통 한국산을 구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기 어렵다면 양배추와 소금만으로 만든 발효 사워크라우트도 괜찮지만 반드시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냉장 제품이어야 하며 상온 보관 제품은 안 됩니다. 발효식품을 먹은 후 최소 30분은 다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기 시간 동안 유익한 균들이 소장의 자리를 잡고 장간 축을 통해 간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맹물만 마시세요. 커피, 차, 주스는 마시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유익균의 생존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시간, 규칙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발효식품을 하루에 2번 드셔야 하는데 두 번째는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후 잠들기 직전에 드세요. 이 밤 시간 섭취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가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해독, 작용이 가장 활발합니다. 저녁에 먹은 발효식품의 균들이 장 속 독소를 줄여서 간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면서 이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을 돕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간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음식, 정확한 시간, 정확한 양이 간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먼저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제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제가 처방하는 3가지 발효식품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희귀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동네 어느 시장에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된장입니다. 두 번째는 발효 배추입니다. 세 번째는 청국장입니다. 이 3가지 음식에는 간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특정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심각한 실수를 범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양으로 이 음식들을 먹고는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이 음식들을 드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간의 해독 주기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간 세포가 발효식품의 유익균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먹으면 보호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잘못된 시간 때문에 70%가 낭비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한 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된장 1큰술, 정확히 10소그램입니다. 발효 배추 작은 그릇 하나, 약 50g입니다. 그리고 청국장 3덩어리, 총 약 30g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에 이것들을 추가하세요. 예외 없이 매일 아침마다요. 2년 전 강남에서 저를 찾아오신 68세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간 효소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ALT가 140, AST가 100에 18이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간의 60% 이상을 덮고 있는 심각한 지방 침착이 보였습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이 3가지 발효식품을 드시기 시작하세요. 40일 만에 ALT가 62로 떨어졌습니다. 90일 만에 후속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물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쉬지 않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장과 간은 문맥이라는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서 흡수된 모든 것이 몸의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이 혈관을 통해 직접 간으로 갑니다.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먹으면 이 유익균들이 단세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산들이 문맥을 통해 이동하여 간 세포에 직접 신호를 보내 염증을 줄이고 과도한 지방 저장을 멈추게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 고기와 계란의 문제는 이겁니다. 네,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와 트리메티라민 같은 해로운 화합물의 생성도 증가시킵니다. 간은 이러한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발효된 식물성 식품은 이런 독성 부담 없이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간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간을 돕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정확한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세요.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10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발효식품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세요. 된장 1큰술, 배추 작은 그릇, 청국장 3덩어리입니다. 아침 8시 전에 하세요.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최고의 치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진짜 변화를 보려면 최소 공 70일 동안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간세포는 천천히 재생됩니다. 매일 꾸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거르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90일의 헌신이 여러분께 수년간의 보호를 줄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간 보호의 6번째 핵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효식품 섭취의 정확한 시간과 온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한 가지 실수가 여러분의 모든 좋은 노력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은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특히 어려운 사례를 다루던 중 깨달은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살이씨 할머니께서 심각하게 높아진 간 수치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김치를 드셨는데도 지방간이 위험할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지혜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셨는데도 간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제 모든 환자분들께 상담하는 방식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발효식품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차갑게
아침 공복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하는 행동이며 간 건강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식품을 너무 차갑게 섭취하면 유익한 유산균이 휴면 상태가 됩니다. 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없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잠든 승객처럼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버리고 보호작용을 하기 위해 깨어나지 못합니다. 간은 거의 아무런 이득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일반 채소를 드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온도는 실온이거나 약간 따뜻해야 합니다. 뜨겁지 않아야 하는데 섭씨 40도 이상의 열은 유익한 균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냉장고처럼 차가우면 안 됩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된장을 냉장고에서 꺼내 먹기 30분 전에 꺼내두세요. 부엌 조리대 위에 놔두세요. 손가락으로 만져보세요. 중립적으로 느껴져야 하는데 자신의 피부를 만지는 것처럼요.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발효식품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씨 할머니의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농축된 유산균이 위가 비어 있을 때 위산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데 밤새 공복 상태였던 위는 산성이 강합니다. 대부분의 유익한 균들이 장에 도달하기 전에 즉시 죽어버립니다. 대신에 소량의 흰밥이나 찐 고구마 한 조각을 먼저 드세요. 15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발효식품을 드세요. 이 간단한 완충제가 유산균을 보호하여 위산을 통과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균을 최대 70%까지 늘려줍니다. 저는 즉시 이씨 할머니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실온의 발효식품만 드시게 했습니다. 항상 소량의 담백한 탄수화물 완충제를 먼저 드신 후에요. 6주 만에 간 수치가 42%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 축적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2년간 건강이 악화되다가 드디어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중 최적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장내의 세균 개체수는 수면 주기처럼 일주기 리듬에 따라 변동합니다. 유산균 정착을 위한 황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장 환경이 새로운 유익한 균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발효식품을 드실 수 있다면 점심 때 드세요.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닙니다. 점심입니다. 약 100g을 드시는데 이는 표준 그릇의 절반 정도 되는 김치나 국이나 채소에 섞은 발효된장 3큰술 정도입니다. 진행된 간 질환이나 간경화가 있으신 분들께는 하루 2번 섭취를 권합니다. 오전 11시경 1번, 오후 3시경 1번, 절대 밤늦게는 안 됩니다. 저녁 7시 이후 섭취는 간의 자연스러운 야간 해독 주기를 방해하고 실제로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빨리 드려고 전자레인지에 발효식품을 절대 드지 마세요. 전자레인지 가열은 고르지 않고 뜨거운 부분을 만들어 유산균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데워야 한다면 가스레인지에서 가장 약한 불로 끊임없이 저으면서 2분 이내로 하세요. 이 시간과 온도 규칙을 정확히 따르시면 발효식품을 단순히 건강에 좋은 것에서 진정한 간 치료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따라야 할 실제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주에 깊게 들으시고 모든 세부 사항을 따라하세요. 첫 번째 단계. 매일 아침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정확히 100g의 김치를 드세요. 설탕이 잔뜩 든 시판 김치가 아닙니다. 최소 3주간 발효시킨 전통 김치입니다. 100g은 대략 표준 그릇의 절반입니다. 천천히 꼼꼼히 씹어서 드세요. 이것이 즉시 간을 회복시키기 시작할 유산균을 활성화시킵니다. 황금 시간은 아침인데 밤새 공복 상태였던 장이 유익한 균을 가장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 점심에는 발효된장 50g을 드세요. 국에 넣거나 채소와 함께 드세요. 이 특정량이 간 염증을 줄이는 고초균을 제공합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0g은 약 2큰술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확히 계량하세요. 본능적으로 올바른 양을 알게 될 때까지요. 세 번째 단계. 매일 저녁 잠들기 2시간 전에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나 캐피어 한 잔을 드세요. 설탕이 첨가된 시판 제품이 아닙니다. 천연 스타터 배양균을 사용해 직접 만드세요.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깊은 해독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은 이 중요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장에 정착하기 위해 2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 모든 가공육을 없애고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고기가 기력을 키운다고 믿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손상된 간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암모니아 부산물을 만듭니다. 발효두부나 템페로 대체하세요. 이것들은 해독 경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5번째 단계. 매일 발효 마늘 1큰술을 식단에 추가하세요. 생이나 익힌 것이 아니라 발효된 것입니다. 발효 과정은 간세포의 지방 축적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는 화합물인 S알릴 시스테인을 만듭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드세요. 이제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침 김치가 첫 번째, 점심 발효 된장이 두 번째, 저녁 요구르트나 캐피어가 세 번째. 이 순서는 최적의 간 보호를 위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8살 이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된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상승했습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서 지쳐버렸죠.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6주 만에 이제 효소, 수치가 40%나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매일 5km를 피곤함 없이 걷고 계십니다.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르셨고 예외도 없었고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즉시 행동하시면 여러분의 간은 아직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6개월, 1년을 더 기다리시면 손상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간경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간부전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여러분은 이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십시오. 전통 김치, 된장, 요구르트, 유산균을 사십시오. 냉장고에 있는 가공육은 즉시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간을 독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내 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짐이 되지 않겠다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 중 50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가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가장 큰 자비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누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자매들, 친구들이 이 메시지를 오늘 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변명도 없이 미루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간 건강을 위해 어떤 발효식품을 매일 식사에 포함시키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님의 소중한 간 보호 지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부탁드리며 더 건강한 간이 필요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